안녕하세요. 주잘남TV의 김 소장입니다. 자, 제가 일요일 오후에 내일 월요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미이란 첫 종전 협상들이 오늘 좀 결렬이 되었죠. 물론 21시간 동안의 이런 마라톤 이 협상 테이블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다는 내용들이 많이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뭐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런 이 완벽한 개방, 이런 주요 요건들이 일단 협상에 좀 이견이 있다 보니까 일단 결렬된 것으로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해당 부분들이 내일장에서 하방 압력을 좀 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보조 지표들, 즉 뭐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유가 선물도 그렇고 현재 시장들이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뭐 파키스탄 부총리가 오늘 일단 이 파키스탄 주 뉴스라든지 또는 일부 외신 매체 통해서 얘기를 좀 나왔죠. 휴전 약속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좀 천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간에 사실 이 협상들이 결렬되었지만 주요 내용들은 언제든지 좀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오늘 벤스 부통령도 사실상 이제 합의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미국으로 복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 재협상에 대한 부분을 일단 열어놓고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뭐 검은 월요일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예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 국내 증시,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권 안에서 요즘 변동성 안에서 대한민국 증시가 사실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만약 시선 자체가 뭐 이 휴전이 끝난 건 아니죠. 아직 기간이 남아 있죠. 그럼 해당 기간 안에서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면, 되려 만약 눌림목들이 나온다면 뭐 일부 종목들 입장에선 이미 벌써 뭐 새로운 뭐 매수에 대한 기회들 또는 이 외인들의 움직임들이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본 영상 통해서 뭐 주요 종목들, 삼성전자부터 해서 주요 종목들 한번 점검을 하면서 내일장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9시부터 또 매일매일 저희는 1시간 30분 동안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을 열어놓고 여러분들과 아침 시장에서도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내일 아침에 또 한번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해당 영상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개인들끼리 똘똘 뭉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댓글창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댓글창에 기재해 놓으시면 또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댓글창 보고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테니까요. 댓글창에도 여러 응원의 메시지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비트코인 가격 같아요. 자, 지금 업비트에서 발표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1억 600만 82만 5천 원에 거래가 되어 있고요. 전일 대비 1.60%좀 하락을 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시장도 일부 하락 기조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낙폭이 심하진 않은 편입니다. 자, 일단 금요전까지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12%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원자재 관련해서 WTI 유가 같은 경우는 96불 57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일단 100불을 하회하는 상황에서 내일 일단은 우리가 이 미란 이 결렬되고 난 후에 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세 척이 사실 통과됐다는 뉴스가 났기 때문에 유가가 내일 좀 오전에 버텨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일 아침 시장 좀 일찍 조기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 보조 지표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코스피 지수 지난주에 보게 되면요, 지난 한 주간의 지표들이죠. 자, 이 월요장에서 사실 이 밑에 있는 자세히 보시면 21봉, 자, 21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21봉 기준 라인에서 골든 클로스 사실 뚫어주는 모습들, 지난 한 주는 사실 이 밑에 있는 41선을 뚫어주면서 골든 클로스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격을 좀 넓혀보다 보니까 5,85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뭐 협상들이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사실 이 5,900포인트부터 6,000선까지 갈 수 있는, 즉 저항대가 딱 6,000선이거든요. 근데 6,000선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해당 자리까지 왔는데, 만약 내일 자리에서 밀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전전일이죠. 목요장까지 이 리미티드, 자, 지수로 따지면 해당 라인
5,700 한 50포인트까지는 한번 뭐 100포인트 정도죠. 요즘 시장들의 변동성이 1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5,75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보통 100포인트 차이면 마이너스 약 한 1.57% 또는 1.6% 정도 하락을 한다 치면 개별 종목들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2%대, 2.5%대까지도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부분들은 프리마켓 시장에서도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코스피 시장이라든지 또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코스닥은 아직까지 밑에 있는 5일봉이 위에 있는 10일봉을 사실 뚫지는 못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내일 자리가 사실 골든크로스 자리였는데 여기서 눌림이 좀 오다 보면 1076포인트에서 좀 깊게 빠지면 뭐 1068포인트까지도 한 1065포인트 기준 잡으시고 여기까지 밀렸을 때 바닥을 지지한다면 요때가 또 되려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뭐 금요장에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기가 8.72%, 뭐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주요 업종들이 골고루 좋은 모습들을 보여갔고요.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 또는 이제 우리 풍산 같은 경우가 우리 하나그룹들과 이런 M&A가 좀 결렬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 빼놓고는 사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호한 모습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금요장에서 변동성 안에서 광통신주 관련주들이 또 한번 움직임들이 상승이 크게 좀 나왔고요. 그 외에 일부 종목들 통신이라든지 또는 뭐 의료 정밀기계 쪽에서 다양하게 좀 분포가 되었는데 일단 내일 만약에 변동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더 눌림을 줄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업종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자, 금요장에서 자 보시면 대형,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하나오션이라든지 LG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국조선까지 이 조선주들이 좀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기자재 섹터로 보면 한국카본이나 태광, 또 성강밴드 같이 조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을 가져갔다. 그게 삼성전자가 20만 7천 원, 1.47%까지 일단 버텨주다 보니까 기자재 섹터들이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이 일부 좀 상승을 이끌어갔습니다. 특히 이 동진세미케 같은 경우는 동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공매도를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수급도 조금 더 몰려왔어요. 근데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때 어떻습니까? 반도체주들이 먼저 좀 눌림을 줍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주들이 눌림을 줄 때 다시 갈 수 있는 뭐 에너지 섹터들, 그죠? 뭐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 뭐 또는 원전주라든지 원전주가 금요장에서 좀 눌렸거든요. 두산 엔르지가 10만 원 위에서,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보합권으로 마무리하긴 했습니다만, 뭐 주요 업종들 보시게 되면 BHI나 DL, ENC도 그렇고, 또 일부 뭐 BHI, 그다음에 한전기술, 우리기술들이 좀 하방 압력을 가져갔기 때문에 되려 이 월요장에서는 원전 섹터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 섹터인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2차 전지들이 다시 한번 좀 흐름들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주요 종목들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 전일 대비해서 플러스 1.47% 상승을 한 20만 7천 원에 마무리를 했고요. 사실 이 5일선 기준선을 좀 그어보면요. 지금 현재 지난주 이 수요장, 목요장, 금요일까지 일부 사실 등락폭은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5일선 위에서 견조하게 사실 마감을 적어줬거든요. 그리고 금요장에서 거래량들이 사실 이 협상, 미 이란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종전 협상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아마 1979년 이후로 가장 그러니까 직접적인 미국과 이란이 직접적으로 협상을 한 게 그 이후로 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시간이라는 사실 대장정 속에서 일단 아쉽게 결렬되긴 했습니다만 금요장에 보게 되면 제 사진 잠깐만 내릴게요. 여기에 매수채가 좀 나와 있어서요. 자,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187만 주 가까이를 장 막판까지 좀 가져가는 모습들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자, 투자발 매매 등을 잠시 보시면 자, 외인들이 수요장 자, 협상을 놔두고 수요장, 목요장, 죄송합니다. 수목, 금요장까지 매수를 좀 끌어왔다는 부분들이 이색적인 게 그동안 사실 엄청난 자금들을 팔아왔고요. 그리고 지금 3월 제가 12일로 잡아놨는데 요거를요, 좀 길게 해서 3월 1일로 잡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7조 4천억 이상, 원래 10조가 넘어갔었죠, 선배님들. 근데 이 최근에, 즉, 지난주부터 흐름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매도 주체였던 골드만삭스가 이 해칭들을 멈춰놓고 다시 한번 매수세로 이끌어갔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이 지정학 리스크를 두고요.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이런 롱펀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게 이 국내 증시가 사실 앞으로 추세가 꺾일 거다, 펀더멘털이 손실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특히 아시아권에서 대한민국 상승률이 1위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내고 많이 비중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그런 비중들을 덜어내면서 현금화시켰다는 거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안에서. 자, 그러다가 추세적으로 지금 4, 5일부터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 5일로 바꿔놨죠, 여러분들. 자, 골드만삭스가 700주, 719만 주 가까이 다시 한번 걷어들이면서 매도를 마치고 매수로 전향했다.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전향을 해줬다 봐야 되거든요. 시티그룹도 마찬가지, 모건스탠리 같은 롱펀드 자금들이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줬다는 건 분명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 골드만삭스가 자, 이건 이 분봉 차트 잠깐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분봉 차트 잠깐 열어보면 지금 정규장 마감할 때, 자, 이때 보십시오, 선배님들. 자, 정규장 마감할 때 상당한 양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 이 금요장의 거래량 중에서 보면은 자, 오전에 패시브 자금들 보통 들어올 때 거래량이 제일 크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3시 30분에 패시브 자금 들어왔던 거에 3배가 넘는 자금들이 막판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막판 자금들이 이 주가의 방향성들을 회담과 상관없이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보면 자, 외인들이 어떻습니까? 자, 장 초반까지 장 초반에는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롱포드 자금들이 움직였다가 장 마지막에 뭐 메릴린치라든지 또는 맥커리 같은 일부 자금들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다만 이 매도세가 크진 않았다. 결국 기관들이 이 해당 물량의 장 막판 3시 30분에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건 패시브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왜 패시브를 터뜨렸을까요? 하필 이 주말간에 협상이 놔두고 협상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땐 그 부분보다는 지금 기관들 보면 자, 목요장에서도 그랬고 금요장에서도 그랬고 사실 일부 매도를 했어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금요장 막판에 다시 한번 투신 자금들이 강력하게 좀 들어와 줬고 또 이 투신 자금들 안에서도 이 금융 투자 자금들이 뭐 일부 매도로 보이긴 합니다만 프로그램 매수를 뒤에 좀 받쳐줬다는 얘기는 이거 상관없이 추세가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란 뭐 제 개인적인 뭐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 일봉 차트로 봤을 때 만약 월요장에서 눌림을 준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자, 저점들과 저점을 연결한 요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당 라인 안에서 만약 꺾인다 하더라도 이걸 다 꺾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라인까지는 자, 20만 원까지 좀 버텨주는 모습들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침 프리마켓 시장에서 만약 20만 원을 깨는 모습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19만 9천 원까지 일단 열어놓지만 제가 봤을 때 정규장 안에서는 오전에 다시 한번 패시브 들어갔다가 오후에 그러니까 장 막판이죠. 다시 한번 이 자금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도래한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 일단 마음 진정하시고 패닉 셀링 물량들 나오지 않게 왜 최근에 개인들이 20만 원 돌파하는 시점에서 상당한 물량들이 아직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보유 비중들이 사실 본인이 가진 종목 중에 가장 비중이 크실 거예요. 그래서 잘 이겨내 보시면서 내일 오전장에 만약에 눌림 온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잠깐 볼게요. 자, XK 하이닉스 차트 참 비슷하죠, 선배님들. 5일선 위에서 지금 갭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102만 6천 원 전일 대비 2.81% 상승한 부분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마찬가지 어저께 좀 들어왔던 자금 중에 골드만삭스가 34만 3천 주 가까이 좀 들어왔고요. 외인들이 8,63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사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물량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왜? 그만큼 이 삼성전자가 먼저 사실 외인들 특히 롱펀드 자금들이 먼저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금액이 좀 컸었고 뒤로 갈수록 SK 하이닉스에 대한 물량도 좀 늘려가고 있는 게 미국 시장에서 지금 SK 하이닉스 때문에 마이크론이라든지 개별 반도체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인들도 입장에서도 이 전쟁애들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뒤로 갈수록 즉 종료적인 부분이 가까울수록 SK 하이닉스 지분들을 조금 더 매수하려는 모습들을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52.91%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던 3월달 잠시만 볼게요. 자, 3월달 초반 보면 53%대, 뭐 54%대 요 정도 유지했거든요. 요때가 100만 원 초반대 맞습니다. 그러다 지정학적 리스크 발견하고 90만 원대 이하로 한번 내려갔죠. 자, 요때 53.47%가 결국 터닝되면서 지금 비중도 보시게 되면 약 1% 정도의 움직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외인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어도 단기성 자금들은 좀 일부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만 거의 30으로 좀 바꿔볼게요. 한 40일로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일부 물량들만 매도를 해놓고 다시 한번 롱펀드 자금들은 큰 매도세들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자금들은 되려 이런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는 잡아줬거든요. 그럼 결국 제가 봤을 때 SK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증권가 리포트들이 약 135만 원까지가 평균 에버리지죠. 그럼 요 라인들까지는 일단 외인들이 견적에 버텨주고 있고 또 내일 장에서 만약 오전에 자 이건 분봉 차트 잠깐 볼게요. 분봉 차트로 봤을 때 외인들이 보시면 SK 하이닉스 똑같습니다. 3시 30분에 강력한 매집봉들이 발생을 했는데 내일 오전에 역으로 SK 하이닉스 오전 패시브 자금에서 강력하게 매물대 한번 뜨고 오후에 빠지는 모습 되면은 사실 얘는 오후까지도 힘들 텐데 반대로 오전 다시 한번 강력한 매물대 발생하고 좀 눌러주다가 다시 한번 또 이 매물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오전 자리에서는 만약에 출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 그러니까 추가 매수 노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30만 원까지 보고. 근데 월요장에 사실 반대로 패시브 자금들이 강력하게 들어오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중간에 약간 눌릴 수도 있을 수 있다. 해서 이거 판단하시고 한번 내일장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주요 섹터들, 조방한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일단 두산에너지 먼저 볼게요. 이 조방한 섹터들이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 나머지 일단 휴전 기일들, 그 기일들을 채울지 또는 연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이 트럼프 대통령에서 고민이 뭐냐면 이 전쟁을 사실 여러분들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서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강력한 명분. 제일 큰 게 뭡니까?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란이 전쟁을 그러니까 이 핵 무기에 관련해서 아예 준비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라는 이 명분을 갖고 전쟁을 시작한 건데 이 부분들을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고농축 우라늄의 뭐 탈취라든지 뭐 강력한 이런 제재가 사실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변동폭을 좀 키우겠지만 다만 국외적으로 본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 10억 달러 넘는 자금들을 써가면서 건져낸 게 없다 보니까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다 보니 결국 우리 뭐 동맹 국가라고 하죠. 동맹 국가들한테 관세라든지 사실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대미 투자 2차까지를 지정을 해놓은 상태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지금 1차 투자분에 대해서 먼저 밝히긴 했지만 아직 이 대미 투자 2,500억 불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사실 들어가지 않고 있죠. 준비 과정에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종용을 할 거란 얘기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일단 조방원 섹터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탑티어라고 해도 사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먼저 제시를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달라요. 왜냐하면 금요장에서도 보합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차트 5일선 있죠, 선배님들. 이 5일선들이 지금 이 41선과 22선을 뚫어주는 이 골든 크로스 자리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돌파는 못했지만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지금 저점들과 고점들을 연결하는 이 해당 부분 라인에서도 클로스 자리가 나왔죠.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삼각 추렴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차트가 단기 차트가 수렴된 부분에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돌파 자리가 이번 주에 나와도 사실 이상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결국 매물대 상단에 계신 분들 지금 8만 원 중단부터 해서 10만 원 이제 이하에 계신 분들 있죠. 10만 빌리티 안에서 제일 큰 고민이 되실 거예요. 지금 나와야 되나? 이거를 또 추가적으로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나? 뭐 고민하실 텐데 실제 이 투자별 매매 동향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들의 성향들이 지금 묻어나오고 있죠. 우리 4월 8일장에서도 2천억 이상 넘게 던졌었고 목요장, 금요장에서도 일단은 좀 던지는 모습 가져갔지만 기관들 입장에서는 2,600원 넘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서 매수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외인들이 이탈하는 것 같지만 실제 전체적인 순 매수 금액을 보면 1280억 가까이 일단 담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은 자 매도하는 이런 뉘앙스 즉 모습들만 보여가고 HSBC 같은 이런 은행계 투자 펀딩 같은 경우는 되려 159만 7천 주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 안에서 상당한 물량들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그만큼 외인들 입장에서 지금 원전 섹터 특히 이 두산에너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뭘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외국계 이제 엑스에너지 지금 현재 X2라는 공식 명명입니다. X2라는 공식 명명으로 미국 증권거래소에다가 신청을 했거든요. 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에 대한 절차가 돌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해당 부분이 엑스에너지가 사실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을 하였을 경우에 지금 현재
투자 시리즈라고 하는데 BBB 시리즈만 해도 1조 400억 넘게 사실 이 투자를 지금 펀딩이 들어온 상태예요. 그러면 상장을 했을 때 두산 에너빌티 입장에서는 엑스에너지에 대한 지분 투자를 2023년에 감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도 SMR 주기기에 대한 사전 예약이라고 하죠. 16기 가까운 사전 예약을 해놓은 이런 재료들이 결국 이 상장과 더불어서 사실 두산 에너빌티의 주가에도 상당한 이 방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되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뭐 거래량도 그렇고 이런 수급도 그렇고 상당히 눌려주면서 개인들의 시선들이 조금 돌려있을 때 조금씩 추가로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봤을 때는 우리가 눌림을 주고 나서 아직까지 뭐 거래량도 현저하게 좋아있고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이탈하지 않았어요. 밑에 있는 이 40일 주봉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트적으로 계속 우상향 패턴으로 자리를 잡아주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 지칠 게 아니라 해당 라인들이 온다면 10만 원이 이탈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나와 있다. 저는 되려 매수의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장에서 혹시라도 눌림을 주는데 이 매물대 상단을 사실 그러니까 이 매물대 이 안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투심이 흔들릴 수 있는 가격대가 바로 이 선을 되려 다시 한번 이탈하는 선이에요. 그러면 차트적으로 봤을 땐 98,000원까지 한번 열어놔 보고 여기서 만약 추가적인 이탈들이 나올 수가 뭐 나온다면 밑에 있는 이 60일선이 96,400원인데 일단 열어놓으시고 이 안에까지 도래한다 되려 매수 찬스가 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선택은 선배님을 몫이고 저희는 뭐 투자에 조언만 드릴 뿐이지만 그래도 두산 에너빌티 일단 1차적으로 증권가 목표가 뭐 13만 5천 원, 뭐 13만 원대를 잡지만 전 개인적으로 항상 뭐 두산 에너빌티는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15만 원이 1차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재료도 그렇고 사실 3분기 이후부터가 큰 재료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흔들지 않고 좀 특히 지금 이 시즌에서는 조방한 섹터를 단단하게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한번 싶습니다. 자, 조방한 섹터 또 하나 또 대표적인 종목이죠. 하나오션 잠깐 볼게요. 자, 지금 하나오션 보시게 되면 차트적으로 지금 제일 답답할 때긴 맞아요. 왜냐하면 자, 들고 계신 분들 이전 고점 15만 4,800원 이후에 주당 3만 원 가까이 내려갔다 보니까 많게는 한 20에 5%까지 조금 더 많고 한 30%까지도 손실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 하나오션이 과거 주도주적으로 엄청난 이런 힘을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에서 거의 한 달 반, 두 달이잖아요. 두 달을 이 완벽한 이 밑에 위에 있는 4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하방 압력을 좀 길게 받아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한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합니다. 120선을 딱 끼고 올라가다 보니까 장기 평선을 돌파하려면 사실 수급들이 받쳐야 되는데 이날 하나오션 개별 분명히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급들이 발생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61선을 터치만 했단 말이에요. 답답해 미치는 거죠. 하지만 차트적으로 지금 말해주는 건 뭐냐면 거래량들이 한번 터져줬고 또 밑에 있는 5일선들이 아직까지 역배열에 있는 부분들은 많지만 여기서 자리를 금요장에서 어떻게 십자 도정 형태로 자리를 한번 잡아줬죠, 선배님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실 선배님 그 월요장에서 한 번 더 눌린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눌려봤자 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인 12만 원 라인들 조금 더 보수해 볼까요? 11만 9천 원을 이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인에서 어차피 수급들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해봐야 12만 1,600원까지 자리 한번 눌려준다 판단했을 때는 해당 라인에서 뭐 하나오션에 대한 평단가가 좀 불리하신 분들 또는 신규 매수자라도 이제는 뭐 트럼프 옥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조방원 섹터 한 종목들은 뭐 들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전체 비중들이 아니라 조방한 섹터 중에서 내 뭐 투자비 중에서 2, 30% 정도는 그래도 한 종목 정도는 담아가는 게 선배님들한테 좀 유리한 포지션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지금 또 연기매 투자발 매매 동향가 보시면 실제 기관들이 상당한 물량들을 가져가고 있죠. 지금 이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약 720억 정도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금융 투자가 반도체에만 집중하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오션에 대한 비중들을 슬슬 늘려가고 있고요. 연기금도 하나오션에 대한 비중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반도체부터 에너지 관련주들 테마주들에 좀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부 기관들은 지금 조선주나 또는 원전주에 대한 비중들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건 여러분들 좀 관심으로 보셔야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에 대한 이미 가지고 계신 선배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으나 신규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렸다는 얘기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만큼 조선 섹터의 대장주격인 하나오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도 가지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오션 조방은 섹터도 보고 있으니까요. 이어서 한 종목 좀 더 볼게요. 왜냐면
제가 하나오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오션을 볼 때 항상 같이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HJ 중공업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조방한 섹터들이 재도래됐을 때 HJ 중공업이 그러니까 중형 조선사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슈들이 꽤 있는 게 저희 이 주자랑 TV 핵심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핵심 주도주로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면서 대략 지금 한 20% 정도의 수익들을 이미 걷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 종목들을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차트를 봤을 때도 이전 고점인 33,350원 이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도래되기 전에 일단 이미 눌림을 한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해당 라인 안에서 개인들을 상당히 지쳐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중간 매물대가 여기가 상당히 많죠. 굉장히 뚱뚱하죠. 유통 물량에 여기 보시면 한 22%, 밑에 하단 역시도 상당한 물량들, 그러니까 토탈 30% 가까운 최근의 유통 물량들을 개인들이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쳐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땐 지쳐 있는 부분이 맞지만 현재 이 121선 중기 이평선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단기 5일선이 41선과 61선을 동시에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자리에 있으면서 금요장에 2.37% 상승하면서 25,900원에 안착됐죠. 대신 여기서 십자 도전 형태 밑바닥에 딱 걸려 있다 보니까 조방원 섹터들에 다시 한번 힘이 받쳤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 뭐 라이브 방송 안에서 HJ중공업을 10%대 단기 수익들도 내게 됐지만 사실 저는 중기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방원 섹터 관심 있으신 분들 HJ중공업도 한번 눈여겨보실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매수 동향 봐도 외인들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 안에서 사실 개인들의 상당한 물량들을 전부 다 받아준 입장이고요. 롱펀드, 그러니까 숏뿐 아니라 롱펀드 부분들도 골드만삭스라든지 또는 HSBC 같은 종목들도 이런 펀딩들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안에 다 팔고 있을 때 HJ중공업의 비중도는 대략 3배수 이상 늘려갔다는 거.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다면 HJ중공업도 신규 매수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산 관련주 중에서 지금 하나 시스템 잠깐 볼게요. 지금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알겠지만 5일 선상이 지금 20일 선상 위에 있으면서 지금 물량대, 여기 최근 물량대들을 좀 소화하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매물대들이 많은 종목들은 거래량들이 이렇게 한정적으로 눌려주잖아요. 결국 강력한 수급들보다는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조금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량들을 소화하고 거의 막판에 한 번씩 들어올리면서 이 수급들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번에 중동 리스크 안에서 이 방산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고 또 중동 리스크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물량들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하나오션 말씀드릴 때 좀 깜빡을 했는데 어차피 캐나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5월 달이면 완벽하게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4월로 접어들었을 때 선배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두 번째 주, 즉 자, 보시면 세 번째 주가 시작이 되죠. 결국 이번 주 정도에서는 사실 잠수함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방산에 대한 재료들이 이제부터는 좀 선반영을 해줄 시기이기 때문에 뭐 하나 시스템 마찬가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방산주를 주목하시는 분들, 특히 현대로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현대로템 개별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 사이에서 이전 고점에 계신 분은 이번 주에 좀 주목해서 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중간 매물대까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재료들 거기에 차트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3만 3천 원까지 좀 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사실 오늘 영상 속에서 주요 종목들 중에 뭐 다양한 종목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그룹들 중에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것 질문도 주셨고 왜 대체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금감원에서 정정 신고를 때리고 나서 차트가 지금 현재 60일선을 돌파하는 자리 라인에서 지금 딱 위에 계셨던 분들 있죠. 매물대 중단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결국 과거 이스페타시스라든지 걔는 좀 다르지만 두산 에너빌티와의 밥켓 이 지분 분리됐던 이런 금감원들의 움직임들 생각해 본다면 결국 그러니까 이 정정에 대한 부분들이 두 번 연속성만 가게 된다면 결국 유상증에 대한 이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매물대 상단까지는 다시 한번 재회복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러면
보시면 일단 위에 상단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죠? 여기서 일단 강력하게 홀딩하거나 또는 해당 라인 안에서 윗골 좀 달고 내려가겠지만 21선 기준 라인 잡고 일단은 내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들. 세력들 입장에서는 단기 세력들이 급히 올라갔을 때는 일부 매도 물량들이 났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새로운 뭐 물량들이 나왔다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매집하는 모습들을 현재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 관련해서 유상증자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최근에 자료 좀 분리하신다면 뭐 한번 같이 좀 이 다음 주 월요장에 대응하자는 게 아니라 월 화장 보면서 시장이 좀 다시 추세가 한 다음 주로 봤을 때는 월 화장 조금 눌리는 듯 보이다가 빠르면은 화요장부터 다시 좀 재가동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그리고 대체 에너지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많아요. SK 이터닉스도 그렇고 또 SK 이 해상풍력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정말 섹터들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 민감하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 전쟁 수혜주들 그리고 사실 오늘 시간 있으면 건설주들을 좀 잡아드리고 싶었어요. DLENC라든지 HD 현대 뭐 현대건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근데 오늘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사실 이탈들을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 여기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무료로 아침 라이브 방송을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매일매일 1시간 30분씩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침에 실시간 채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해놔서 구독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안에 본인이 궁금하셨던 내용들 뭐 이런 것들 넣어놓으시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보는 방 안에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소통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하시면 더 많은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우리 텔레그램 방 지금 현재 한 640분 정도 들어와 계시고요. 여기 보이시죠? 640분 정도 들어와 계시고 해당 방 안에서 사실 매일매일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드리고 주요 종목들 그리고 이 무료 종목도 추천드려요. 이거는 사실 재미를 위해서 점심값 벌기부터 해서 또는 뭐 이 한 주에 이 수익으로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뉴스 보시거나 제가 대응 전략 들 때도 신뢰도 회복하는데 좋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방 안에 또 아침 말씀드렸던 라이브 방송 시작하기 5분 전에 이 방 안에서 여러분께 안내도 드리고 있다 보니까 해당 방 들어오시면 다양한 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면서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밑에 자 여기 더보기 버튼 하나 더 있죠? 예,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밑에 실시간 뭐 정보에서 뭐 텔레그램 방 링크 있을 텐데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럼 밑에 입장 버튼 있죠? 비번 따로 안 걸어놨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오시라는 의미니까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때 이 정도만 보시면서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독 그리고 이 알람 설정까지 하면 방송 보시는 게 더 편하시고요. 이 네 가지가 유튜브 맞춤형 컨텐츠 등록하는데 사실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사실 저희도 이거 외에 사실 금전을 사실 여러분들한테 따로 요구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봐야 조회수가 또 나와야 저희도 먹고 살고 또 개인들이 더 많이 본다는 얘기는 우리도 사실 똘똘 뭉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장에서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네 가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이 무료 종목들 자체가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뭐 매일 3%, 2, 3%뭐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만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한 이런 수익들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이런 선배님들의 또 응원들 많이 주십니다. 보시면 실제 저희 주종목들 보시게 되면 뭐 LC중공업이 약 20%대 이게 3월 27일 날 주도주로 저희가 추천드렸었고요. DLNC가 54%대, 삼성 ENA도 지금 50%대 이상 상승을 하면서 다날 같은 경우는 아침 라이브로 추천드리면서 어제 2박 3일 정확하게 딱 목표가를 정확히 맞춰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이런 난 수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금 보여드렸던 이 해당 난 위에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주소가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이거 창 외에도 자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자, 요 창들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안에 창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종목들부터 해서 분석 내용들 당연히 유튜브보다는 더 먼저 선행 공개가 다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좀 늦으시다, 공개가 좀 어렵다, 그리고 본인 종목들 있으시잖아요. 본인 종목들에 대한 분석 내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이용하시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안에서 분석 내용들을 이렇게 영상이나 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주세주 강대표 통해서 본인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한 안내도 드리고 또 추천주 통해서 아까처럼 수익도 열심히 다들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에서 또 수익들 제대로 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첫 번째 주잘남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눌러보시면 해당 안내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뭐 돈값은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최근에 선배님들 유튜브가 됐던 간에 네이버가 됐던 간에 이 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을 하는 업체들이 좀 몇 군데 발견이 되면서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불법 핀플루언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주잘남 TV는 유사투자자문업 하단에 네이버 밑에 하단에 보면 정확히 등록된 내용들 보실 거예요. 저희는 적법하게 등록 다 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네이버에 정확히 등록돼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수익으로 또 저희가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장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요, 선배님들. 제가 아침에 최대한 좀 빨리 출근을 해서 내일 원래는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최소한 10분 전 8시 50분부터는 여러분과 프리마켓 시장 보면서 같이 좀 대응하도록 출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